둘, 셋, 다섯. 오케이. 1초만. 미안. 안녕. 하하하. 자, 일단은 자료는 저기 센으로 나갈게요. 센. 요거 자료는 센이고 처음 배우는 상태니까 일단 기본서로 차근차근 좀 나가 봅시다. 하하하하. 녹화가 잘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큰 틀부터 조금 안 좋네, 준영이. 미안해. 준영이를 안 좋네. 이렇게 봐야지. 자, 일단 그 미적분 전체적인 그 개괄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미적분은 총 3개의 단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나는 좀 4개로 나타내는 편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열의 극한.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니까 아무래도 함수의 극한하고 뭔가 좀 비슷한 경우가 되게 좀 많아요.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뭐 0분의 0꼴이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 그냥 그대로 합니다. 원래는 수열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보다 먼저 배우는 건데 이전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부터 수열의 극한을 이상하게 미적분에다 넣어놨고요. 함수의 극한이 수초에 있어서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봤을 때 저기 함수의 극한이 기억이 조금 잘 난다면은 수열의 극한은 되게 좀 쉽게 느껴질 텐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함수의 극한 처음 배울 때처럼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미적분으로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일단은 작은 단원 요거 말고 이 단원 때문에 그래요. 급수.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안 배우던 게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은 등비수열의 극한. 요거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비슷한 게 사실 없기는 했습니다. 요 급수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 수열 보면 수열의 합 있죠? 시그마. 수열의 합에다가 극한 씌우는 게 급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도형과 관계됐을 때는 난이도가 좀 상당히 좀 높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밑에 또 있긴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초월함수의 극한과 미분. 우리가 편의상 초월함수라고 얘기하는 용어는 고등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제시되어 있는 용어는 아닌데 그냥 편의상 쓰는 용어고요. 실제로 수학 쪽에서는 쓰는 용어니까 뭐냐면 대수적인 연산을 초월하는 함수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첫 번째 지수 로그 함수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냥 초월함수고요.
요거의 극한과 미분. 그러니까 우리 이전까지는 그냥 당함수 미분법밖에는 안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가서 이제 지수로그함수까지 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었던 초월함수는 총 3가지밖에 없죠. 지수로그 삼각함수. 요거에 관련된 극한과 미분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냥 미분법이에요. 미분법. 그래서 여러 가지 미분법에 관련된 건데 요거에 관련된 건 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 미분계수 도함수 자체를 배우는 건 아니고요. 막 뭐 합성함수 미분법이니 뭐 난드수셈의 미분법이니 뭐 이런 것들 등등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수학2에서 했었던 도함수의 활용 있죠. 그거 똑같은 거 그냥 그대로 갑니다. 안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적분법. 그래서 수투에서 했었던 적분법을 초월함수에다가 좀 적용해보는 초월함수에다가 적용해보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열하고 함수에 관련된 거 좀 수1 때 했었던 게 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요 수열과 함수에 관련된 거 차이점을 살짝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수열하고 함수.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열하고 함수는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정의역에서만 하나 차이가 납니다. 그 정의역이 수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 자연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딱 요거 하나 때문에 많은 게 다 바뀌어요. 되게 많은 게 바뀌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예시를 들어보면은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게 존재하죠. 제일 뭐 대표적인 수열이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등차 수열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좀 잡아볼게요. 뭐 얘를 뭐 3n 플러스 4 뭐 이렇게. 그럼 1 집어넣으면 7이죠. 그러면 초항은 그냥 7이에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10 나오죠. 두 번째 항은 10. 그러면 초항은 7이고 공차는 3인 등차 수열. 괜찮죠? 등차 수열은 전부 다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1차 함수 형태 띠고 있어요. 괜찮죠? 등차 수열은 전부 다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놓고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죠? 뭐 수열 같은 경우는 보통 이름을 A, B, C, D 이렇게 쓰잖아요. 함수는 뭐 F, G, H 이렇게 많이 쓰죠. 왜냐면은 함수는 펑션 약자 쓰다 보니까 F를 쓰고요. 그냥 수열 같은 경우에는 A, B, C, D 그냥 이렇게 그냥 갑니다. 정의역 자체가 여기서 그냥 N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그냥 X로 씁니다. X는 실수 범위, N은 자연수만, 그죠? 1, 2, 3, 4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얘를 우리 1차 함수는 보통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럼 수열은 어때요? 우리 수열 그래프 그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안 그리죠? 왜 안 그려요? 1 집어넣으면 7, 2 집어넣으면 10, 3 집어넣으면 13. 점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점밖에 안 나오니까 얘를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사실 딱히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값비교만 하면 되는 거라서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비하면은. 그래서 그래프를 잘 안 그리는 것뿐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릴 수 있기는 합니다. 뭐 n, an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면은 함수값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는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열에서 많이 나왔던 거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등비 수열. 등비 수열도 그냥 아무거나 예시를 그냥 하나만 좀 써볼게요. 제일 무난한 거 2n제곱. 이러면은 1 집어넣었을 때는 2, 그죠? 초항은 그냥 2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8. 공비도 2죠. 그러니까 초항과 공비가 둘 다 2인 수열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등비 수열하고 완전히 똑같은 함수는 지수함수예요. 이게 다함수 중에서는 없어요. 그렇죠? 초월함수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fx는 2x제곱.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마저 그려본다 그러면은 이 x제곱인 상태에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n이 자연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밑이 음수여도 돼요. 괜찮아요? 밑이 음수여도 되는데 지수함수에서는 우리가 지수를 실수로 쓰다 보니까 우리 지수 1단원에서도 배울 때 어때요?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 적용을 하는데 딱 정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밑을 음수로 쓰면은
안 돼요. 그쵸? 요게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보호 판정이 안 되더라. 그쵸?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에다가 0.6제곱 이런 거 했다. 그죠? 뭐 어차피 크기 자체는 1이니까 크기는 1로 볼 수 있는데 아 이게 지금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런 게 판단이 안 선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면서부터 밑은 양수만 씁니다. 양수만. 괜찮죠? 그 차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점을 그린다 그러면은 얘는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얘는 AN은 2의 n제곱인 것과 AN은 마이너스 2 n제곱 두 개 그래프를 다 그려준 다음에 n이 1일 때는 n이 1일 때 홀수일 때는 음수 쪽 짝수일 때는 여기에 3, 4, 5, 6 이러면서 그냥 간다고 보면 돼요. 왔다 갔다 계속 합니다. 이제 한 그래프만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를 지점수 쪽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자, 아무튼 그냥 그렇고요. 또 하나 아이고 떡이 됐네. 자, 이거는 일단 좀 지우고 그러면 수열 쪽에서는 또 뭐가 있냐? 수열의 합. 뭐 물론 지금 오늘 단원에선 요걸 쓸 일은 없어요. 급수는 들어가야 수열의 합 시그마라는 기호를 보게 될 테니까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쓸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보긴 해야 되니까 비교 분석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시그마는 합이라는 서메이션 S자를 갖다가 그리스어 대문자로 그냥 쓴 거죠. 이거는 내가 무슨 뭐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 그게 함수에도 있나요? 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얘도 인테그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도 서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합 자체를 흘려서 쓴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넓게 흘려서 쓴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아무래도 함수로 들어가죠. 좀 색다른 건 뒤에 dx라는 개념이 좀 더 들어간다는 거. 왜냐면 얘는 자연수 실수를 조금만 더 보기 좋은 용어는 아닌가. 한자어로 쓴다 그러면은 자 x가 1보다 크거나 작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이렇게 써놓으면은 얘는 어차피 1, 2, 3,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셀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편의상 가능할 이자의 세산자 그래서 이산적인 애들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이런 거는 셀 수 있나요? 아예 쓰지도 못해요. 뭐 다 쓰지는 못해요. 절대로. 이런 거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밖에 못 쓰죠. 우리가 집합단원에서도. 이런 거 머스나열법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얘는 왜 셀 수 없냐? 셀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연속적이라서. 다 연속적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는 이산적인 변수와 연속적인 변수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을 많이 합니다. 구분을 많이 해요. 뭐 혹시라도 확률과 통계를 같이 하는 사람도 우리는 없구나. 확률과 통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개념 가지고 이제 이산확률 분포니 아니면 연속확률 분포니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기는 해요. 통계 부분에서. 뭐 우리는 볼 일이 없겠지만. 자, 그러면 이쪽에서도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시그마 자체를 뭐로 나는 설명을 하냐면 이건 수원 때도 얘기하는 게 이산적인 것들의 합이라 그래서 얘를 이산합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좀 많아요. 괜찮죠? 그럼 얘는 뭐냐? 연속적인 것들의 합이에요. 왜냐면 함수값 다 더하는 거잖아요. 연속적인 함수값을 그냥 싹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연속합, 얘는 이산합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걸로 그냥 수열에다가 그냥 극한 보내는 거. 그게 그냥 1단원에 해당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 자, 그러면은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걸로 한번 개념 정리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건 그냥 개괄일 뿐이에요. 개괄.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수열에다가 극한을 씌워야 될 거예요. 자, 그럼 변수는 다시 한번 n이에요. 변수는 n. 잠깐만. 근데 an이라는 수열을 갖다가 뭐 아까 여기서 쓴 것처럼 3인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런 걸 극한 씌운다 그러면은 4항 이렇게 극한 씌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리미트 x가 4로 갈 때 fx라고 한다면 얘는 4에 한없이 가까울 때의 f의 함수 값을 물어보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4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4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통 뭐 짧게 얘기한다면은 우극한 같은 경우는 편의상 x가 4 플러스 그쵸? 이게 4 플러스가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4.0000000001 뭐 이런 거죠. 그쵸? f에다가 그런 값을 집어넣는 걸로 그냥 생각해도 사실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뭐 엄밀한 정의로 따지면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좌극한이 있어요. 근데 얘는 수열이에요. 수열은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렇게 가는데 4항에 한없이 가까운 거? 3.9999항? 아, 있을 수가 있네? 없죠?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안녕! 한참 기다렸어? 네. 한참 있었어? 방금 왔지? 한 대. 잠깐만. 자, 그러면은 자, 얘는 4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아예 정의가 안 돼요. 3항으로 가기에도 애매하고 5항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괜찮죠? 아, 그래서 수열 같은 경우는 항상 극한을 어디로 보내냐? 무한대로밖에 안 보내요. 무한대로. 그래서 무슨 뭐 A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라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무한대로 보낸 거다. 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죠? 딴 데로 갈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값은 똑같아요.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하듯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렴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넓게 발산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살짝 차이가 나게 좀 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수렴하는 경우는 0으로 수렴하는 거랑 그 다음에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로 나는 약간 좀 구분해서 보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0으로 수렴하는 경우조차도 우리가 딱 정확하게 정수값으로 0인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0은 아니지만 0으로 수렴하는 걸로 보는 이제 우극한 좌극한 0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열이 만약에 n분의 1인 수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런 수열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뭐 물론 그래프를 그린다면 뭐 fx가 x분의 1이라면 그죠? 이런 그래프 분수함수 그래프에다가 x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 똑같죠? 물론 얘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점을 찍고 갈 거예요. 그렇죠?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얘는 점밖에 안 나와요. 얘는 1, 2, 3, 4밖에 안 되니까 얘는 실수 점법이고. 그럼 얘는 한없이 어때요? 0으로 가까이 가죠. 0으로 가까이 가지만 이게 0이 되나요? 0이 되지는 않아요. 0보다 아주 미세하게 더 커요. 0보다 미세하게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렴값은 뭘로 봐요? 수렴값은 극한값으로 보죠. 극한값으로 보기 때문에 수렴값으로 0 플러스 아니 그냥 0으로 봐요. 정수 0으로 봅니다. 괜찮죠? 아, 극한값은 그냥 수렴값인 0으로 보는구나. 그치만 원래는 0이 되지는 않아요. 0보다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큽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어때요? 이번에는 똑같이 수열인데 0인 수열이에요. 그냥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그렇죠? 상수함수. AN이 0인 수열.
그러니까 1 집어넣어도 0, 2 집어넣어도 0, 3 집어넣어도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그냥 0이에요. 괜찮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정수값으로 0입니다. 물론 극한값 자체는 둘 다 정수형이 맞아요. 극한값은 둘 다 정수형이 맞는데 성질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곱하기 n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0이 아니에요. 원래는 0이 아니고 거기다가 무한대로 곱하는 거죠. 얘는 0 곱하기 무한대 느낌이 나요. 아니 만약에 이게 0이 정수 0이었으면 어때요? 그냥 빵이에요. 그죠? 먼지조차도 없는 걸 무한 번 더해봤자 어차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죠? 근데 얘는 지금 먼지라도 있어요. 티끌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이 무한대일 수 있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극한 시험 보면 약분부터 들어가잖아요. 이거 따로 계산 못하죠? 1로 나와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0 곱하기 n 이러면은 얘는 진짜로 티끌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 무한번 곱해봤자 그냥 0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정수값 0과 극한의 0을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수값 0, 그러니까 둘 다 수렴값은 정수 0이에요. 괜찮죠? 수렴값 자체는 정수 0입니다. 극한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요. 자, 그때 얘네가 0인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상수함수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케이스는 진짜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게 드무니까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거의 대부분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이렇게 0으로 가니까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와요. 다만 수렴값은 정수 0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는 둘로 나뉘어요.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작은 의미의 발산. 원래 발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피다 발자에 뻗어나갈 산자. 그래서 영원히 뻗어나가는 걸 작은 의미의 원래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발산은 무한대당 마이너스 무한대만 원래 발산이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만 발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넓게 쓰기도 해서 조금 이거를 범용해서 좀 쓰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아직까지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수렴하지 않는다. 그럼 수렴값이 없다.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아직 되게 많잖아요. 발산한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데 그러면 발산한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가? 뭐 틀리진 않아요. 그 자체가. 지금 예시를 한번 좀 보여줄게요. 일단 밑에 거 마저 설명하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진동 개념이에요. 진동 개념은 뭐냐? 약간 이런 걸로 보면 돼요. A에는 무슨 뭐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거? 그죠? 우리 뭐 수학 2에서도 보면은 수학 1에서도 보면은 막 삼각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런 거 수렴 안 하죠? 막 무한대로 보내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리극한에서는 얘랑 또 하나 있는데 그 두 개만 잘 쓰면 돼요. 두 개만. 자, 일단 첫 번째 얘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그쵸? 마일 1, 마일 1. 1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 2 집어넣었을 때가 1, 3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 4 집어넣었을 때가 1. 그냥 값이 이렇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는 필요 없어요. 수열에서는. 근데 보기 좋으라고 그냥 그려놓는 것 뿐입니다. 그래프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수렴 안 하죠. 당연히 수렴 안 해요. 왜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극한 보낸다고 하더라도 몰라. 그렇죠?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짝수항은 1로 가요. 그죠? 짝수항은. 홀수항은 마이너스 1로 가요. 이게 안 같잖아요. 그죠? 그치?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둘이 같지가 않구나. 마치 우칸좌우칸 느낌이랑 약간 닮기도 했습니다. 비슷하기도 해요. 자, 어쨌거나 얘는 수렴을 안 해요. 수렴을 안 하는데 무한대로 가요? 안 가죠? 계속 두 값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대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발산도 아니에요. 이런 걸 보통 우리는 진동이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냥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넓은 의미로 진동은 발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집어넣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근데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냅두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진동하는 것들의 어떤 케이스는 두 가지만 잘 생각해 주면 되는데 방금 본 것처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랑 1, 0, 1, 0 뭐 이렇게 가는 것들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알면은 사실 진동 다 잡아냅니다. 나중에 그 뭐지? 합답형 문제. 그죠?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무슨 뭐 AN은 뭐 수렴하고 뭐 BN은 뭐 하고 했을 때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면은 AN과 BN은 둘 다 수렴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래 예시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지 뭐. 나중에 합답형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한다. 자, 이런 거 맞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얘는 제곱한 애들이 수렴하는 애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게 얘처럼 마이너스 1, 1, 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오는 애라면은 얘는 제곱하잖아요. 제곱한 애가 1, 1, 1, 1, 1, 1 이렇게 나오니까 수렴해요. 괜찮죠? 근데 얘는 어때요? 수렴 안 하죠? 이걸 봤을 때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곱한 게 수렴한다고 해서 꼭 AN이 수렴한다라고 장담을 못 합니다. 괜찮죠? 뭐 이런 것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되게 경우의 수가 많기는 해요. 얘가 무슨 뭐 그냥 수렴하는 게 아니고 얘가 4로 수렴한다. 얘가 4로 수렴한다면은 얘는 2로 수렴한다. 또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자, 이것도 맞을까요? 이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치? 약간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렴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AN 제곱이 4로 수렴한다?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AN 자체가 아예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AN 제곱은 4, 4, 4, 4 그쵸?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AN 제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4예요. 그러니까 4로 수렴해요. 괜찮죠? 괜찮아요? 그렇죠? 4로 수렴하죠. 근데 AN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렴 자체를 안 해요. 뭐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수렴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틀리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다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진동과 관련된 어떤 발예가 두 가지 정도면은 거의 다 끝납니다. 거의 다 끝나요. 두 개로. 진짜로.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서 썼었던 기본적인 개념. 극한의 성질입니다. 극한의 성질. 자, 극한의 성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렴하면 n이 무한 들어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이 둘 다 수렴한다면, 그쵸? 수렴하면 우리는 따로 계산 가능하냐라는 게 극한의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플러스 bn.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때요? 따로 계산 가능한가요? 충분히 따로 계산. 아이야. 현준이는? 오고 있어? 같이 올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이거 따로 계산 어때요? 가능하죠? 뭐 예를 들면은 AN이 4 플러스 n분의 1. 그럼 이런 거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차피 n분의 1은 0으로 가겠죠. 얘는 그냥 4로 수렴하겠죠.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bn이 무슨 뭐
2 플러스, 아니 2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할까? 몰라. 그냥 2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럼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을 때 bn도 그냥 똑같이 2로 수렴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 플러스 n분의 1에다가 2 플러스 n분의 1 들어가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그죠? 어차피 이거랑 합쳐놓고만 하면 어차피 그냥 6으로 가요. n분의 1들은 다 빵으로 가니까. 그럼 이거는 4 플러스 n분의 이거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n분의 이렇게 따로 써도 되나요?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렴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학 2에서 했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함수의 극한하고 수의 극한하고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뺄셈도 그냥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에요. 똑같죠? 어차피 an, bn 이렇게 나왔다고 친다면 이것도 곱하기로 쓰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an, bn 둘 다 요거라고 친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으로 가도 그냥 4 곱하기 2니까 8이죠? 괜찮죠? 그냥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따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만? 수렴할 때만. 발산하면 못해요. 발산하면 못합니다. 수렴할 때만 한정해서 얘네를 따로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요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문제 좀 잠깐 풀다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미안해, 내가 좀 말이 많아. 말이 좀 되게 많아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나눗셈이에요. 자, 나눗셈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자, 이거 똑같죠? 만약에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라고 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n분의 1분의 4 플러스 n분의 1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보더라도 그렇죠. 그냥 2분의 4니까 그냥 2 나오는 거 똑같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쪽에서도 봤을 때 통째로 놓고 보더라도 어차피 이거 그냥 통으로 놓고 본다면 2분의 4잖아요. 그죠? 어떻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따로 계산해도 가능합니다. 단 언제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리미트를 따로 계산하는 경우가 원칙상 가능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an이 n분의 1 bn은 몰라, 그냥 n분의 1이라고 칩시다.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그럼 원칙상으로는 얘는 n분의 1분의 n분의 1. 그냥 약분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잖아요. 뭐 극한이랑 상관없이 그냥 2죠. 그냥 2배니까, 분모 2배니까 괜찮죠? 자, 근데 6으로 갖다가 내가 따로 계산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리미트 n분의 1분의 리미트 n분의 2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0이죠? 이것도 0이에요. 뭐야? 0분의 0이야? 0분의 0이 2예요? 안 돼요. 괜찮죠? 왜냐면 우리는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본다 그랬는데 이 수렴값이 지금 정수값 0이에요. 분모에다가 정수 0이라는 값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분수 정의에 어긋납니다. 일단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아니 0이기 때문에 아예 따로 계산 자체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생각해야 될 거는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따로 계산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이 안에서 해결하세요 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기본적인 극한의 성질. 리미트는 따로 계산 가능하다. 단 수렴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수렴하는 경우에만 각각 따로 계산 가능한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이제 분수꼴. 분모가 0인 경우에 한정해서만 따로 계산하면 안 된다.
화이팅 하자. 자, 그래서 문제를 잠깐만 좀 풀어볼 건데, 저기 그 A 단계에 있는 문제 있죠? A 단계에 있는 문제. 일단 1번부터 싹 다 풀어볼게요. 후딱 한번 좀 풀어봅시다. 1번부터 일단 4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되는 친구들은 풀고요. 우리 마스크 써야 돼. 갖고 올게. 안녕. 새 걸로 갖고 왔어. 자, 잠깐 1번부터 4번까지 조금 풀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수열이라면은 극한은 전부 보다 무한대로 보내는 겁니다. 무한대로.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네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돼요. 수렴하면은 극한값도 구해주고요. 수렴 안 하면 그냥 발산한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일단 1번 한 번만 좀 설명해 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어요. 그냥 풀어요. 헷갈리는 친구는 같이 봅시다. 1번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n분의 1 이렇게 가죠. 첫 번째 얘가 지금 1항이라는 거예요. 아, 1항이 1이구나. 그렇죠. 요 말 자체가 얘는 2항이 2분의 1이구나. 3항이 3분의 1이고 4항이 4분의 1이고 n항이 n분의 1이구나. 지금 이 문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원히 흘러간다고 쳤을 때 얘가 수렴을 하냐 안 하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n이라는 항번호가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수렴하나 안 하나 보는 건데 어차피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죠? 이를 막 100만으로 나눈다고 쳐도 티끌도 나오기 힘듭니다. 티끌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쵸? 한없이 0으로 갑니다. 괜찮죠? 0으로. 이때 이 0은 원래는 이 값은 0에 가까워지지만 0이 되지는 않지만 극한값 자체는 그냥 딱 정수값 0이에요. 극한값 자체는. 괜찮죠? 우리가 극한값이라는 거는 수렴값으로 간주하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데 왜 그냥 0으로 보냐? 왜 정수 0으로 보냐? 원래 0 아니지 않냐? 근데 그렇게 약속을 내리지 않으면 아예 미분 자체가 시작을 못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정수 0이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그때 처리하자 라는 걸로 들어가는 게 미적분의 시작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수렴값 빵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수렴. 자, 2번 2번은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3 아니 딱 봐도 1항, 2항 그죠? 3항, 4항 뭐 얘야 n항이겠죠? 이거는 극한 안 보내봐도 뿔마 3이 계속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예요? 애초에 수렴 자체를 하지 않죠. 똑같은 값으로 안 나오니까 발산인데 사실 뭐 수렴 안 하면 그냥 다 발산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조금 더 줄이면은 진동, 그죠? 얘는 진동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진동이라는 얘기를 따로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수렴할 때는 수렴값 써주고 수렴 안 하면은 그냥 발산이라고 써달라라는 거예요. 자, 3번과 4번도
1분만 더 해볼게요. 잘했습니다. 자, 된 친구들은 밑에 것도 조금 더 풀어보면 좋아요. 다 했네. 자, 3번도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그쵸? 다 음수인데 크기 자체가 계속 2배씩 가요. 그쵸? 이거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실제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에 그래프 그린다. 여기 좀 써있죠? 마이너스 2에 n-1제곱. 이게 지금 일반항이니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 2에 n-1제곱이면은 지수함수로 놓고 봤을 때 얘는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 2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이렇게 가죠 그냥. n이 1씩 커질 때마다 이 값이 무한정 작아져요. 발산이에요 발산. 수렴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내려가요. 마이너스 무한.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발산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발산. 괜찮죠?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뭐 보통 수렴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통합적으로 그냥 발산으로 보통 표현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발산 자체를 구분하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이라서 4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딱 정수값으로 4로 그냥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냥 일반항 자체가 4인 거예요. 얘는 이쪽에 있는 주소로 놓고 보면 어디냐면 그냥 얘예요. 수렴하는 건데 수렴하는 것 중에서 나는 0과 0이 아닌 걸로 구분을 하는 것뿐 이 0이 아닌 거는 정수값으로 가건 아니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건 사실 별로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얘는 구분을 안 합니다. 근데 왜 0은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 0은 정수값 0과 0 플러스가 실제상 역할을 조금 다르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정수값 0이면 무한대를 곱해도 그냥 빵. 근데 극한의 0이면은 무한대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티끌이라도 있으니까 그 무한정 더하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우주는 이제 먼지를 이루어져. 얘네 먼지를 한참 모아서 지구가 되고 먼지를 모아도 그냥 먼지로 남는 경우도 있고, 그죠? 우주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티끌이라도 있으면 그 무한대로 곱했을 때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티끌조차 없으면 뭔 짓을 해도 그냥 빵이에요. 괜찮죠? 뭔 짓을 해도 빵. 그래서 0만 플러스 마이너스랑 정수 0을 좀 구분하는 것뿐. 이런 건 그냥 4라고 보면 됩니다. 괜찮죠? 수렴하고요. 수렴값 자체가 그냥 4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 6, 7, 8번도 후딱 한번 해볼게요. 5, 6, 7, 8번. 아이고 심심하다. 다 해서 심심한 사람도 있다. 어렵진 않지. 오케이. 심심하면 뒤에 거 천천히 잠깐 풀고 있어도 돼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한 거 이해 잘 될까? 괜찮아. 얘는 한번 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가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어떻게 돼요? 그치, 0으로 가지. 그럼 한없이 얼마로 갈까? 그치. 발산이니까 아니지. 3. 이런 거는 n이 점점 커지면 어때요? 그치. 이거 무한대로 가지. 발산 무한대로 갑니다. 걔는 또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크기 자체가 계속 줄어들어요. 1, 2, 3, 4 집어넣으면 할 수 있어. 기가 민감해. 잠깐만 더 보고 있을게. 자, 이게 지금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금 AN 일반항이 나와 있잖아요.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숫자 집어넣어 보다 보면은 감이 딱 옵니다. 그죠? 1, 2, 3, 4 집어넣어 보다 보면은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얘는 뭐 방금 계속 했으니까 이건 뭐 틀릴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1 집어넣으면은 3 빼기 1분의 그죠? 2가 되겠죠? A2는 3 빼기 2분의 A3는 3 빼기 3분의 A4는 3 빼기 4분의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면 그냥 이것만 보는 건데 당연히 이거 그냥 빵 처리. 그죠? 아니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그냥 따로 계산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괜찮죠? 따로 계산했다. 근데 얘는 어쩌면 그냥 변화 없으니까 그냥 3이라고 보면 되고 빵! 그냥 3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괜찮을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3으로 수렴하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똑같이 1부터 집어넣으면 2분의 2 1이에요. A2는 2분의 3 A3는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2분의 4잖아요. 2분의 4 얘는 그냥 2로 나오죠. 어이? 계속 2분의 1씩 커지죠? 왜 2분의 1씩 커지는 거예요?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괜찮나요? 등차 수열. 이 그래프로 그려놓고 보더라도 이 등차 수열이면서 1차 함수예요. 우리가 당장 1차 함수라고 놓고 본다면은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1차 함수 뭐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치더라도 뭐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놓고 얘는 1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저 수열은 뭐냐? 어차피 n이 1, 2, 3, 4, 5, 6 집어넣은 거. 그때 함수값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고요.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고요. 3 집어넣었을 때가 2가 되고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들밖에 없는 거. 그럼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커지죠? 영원히 커져요. 발산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극한이 안 나와요. 왜? 다 발산하거든. 괜찮나요? 발산밖에 안 해요. 등차 수열의 극한. 지금 이거 뒷페이지 10페이지 보면은 1-5번 보이죠? 등비수열의 극, 수렴과 발산. 등차 수열은 어디 갔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 죄다 발산밖에 안 해가지고. 괜찮죠? 그래서 등비수열밖에 없습니다. 극한에 관련된 거는. 자, 얘는 등차 수열. 당연히 발산합니다. 이런 건 어떡하냐? 이런 거. 얘도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초항도 3, 공차도 빵. 그쵸? 그래서 3, 3, 3, 3, 3, 3 나오는 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일반적인 등차 수열은 아니긴 하니까. 사실상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초항이 3이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쵸? 그래서 뭐 그런 건 좀 논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발산. 그냥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얘가 이제 등비수열 비슷한 느낌이죠. 이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함수로 따질 수는 없다 그랬어요. 왜? n을 x로만 바꾸면 다 함수 아니야? 근데 안 되잖아요. 왜냐면 x가 우리 지수를 실수로 확장 적용하면서 미친 음수를 못 써요. 그렇죠? 미칠 음수를 못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 개를 보는 거예요. 2분의 lx 제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lx 제곱. 그쵸? 부호만 모르는 것 뿐이지 어차피 크기는 전부 다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 때랑 마이너스 1 때를 그냥 둘 다 그려줘 보면은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그쵸?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1 집어넣었을 때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오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4 집어넣으면 16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A1은 마이너스 2분의 1, A2는 4분의 1, 그렇죠? A3는 마이너스 8분의 1.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한없이 0으로 갑니다. 괜찮죠? 크기 자체가 그냥 다 빵으로 가는 거예요. 뭐 얘로 가건 얘로 가건 어차피 둘 다 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A에는 우리가 부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진동하는 거 아니야? 아니, 크기가 0으로 가니까 부호가 무의미해져요. 괜찮죠? 무의미해지니까 0으로 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렴.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거는 자, A1은 1 빼기 마이너스 2 3이 되겠죠? A2는 2 집어넣으면은 1 빼기 4 마이너스 3으로 되네요. A3는 1 빼기 마이너스 8 9가 되네요. 뭐야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크기 자체도 바뀌어요. 괜찮죠? 얘는 만약에 그래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약간 조금 요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얘는 마이너스를 일단 좀 뺄게요. 1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고도 볼 수 있고 1 플러스 2의 x제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2의 x제곱이면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건데 그걸 1만큼 올렸잖아요. 1만큼 올렸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원래 2의 마이너스 2의 x제곱을 1만큼 올렸으니까 똑같이 그냥 1인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애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이게 1 집어넣었을 때 위에 거 2 집어넣었을 때는 아래 거 아니네 반대네 1 집어넣었을 때가 플러스로 가네요. 그렇죠? 1 집어넣었을 때가 2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6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진동하는구나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발산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기본 성질 9번, 10번, 11, 12, 13 이것도 딱 한번 해볼게요. 9, 10, 11, 12, 13 알았어. 지금 우리가 센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숙제로 라이트 센을 뽑아줄 겁니다. 숙제로 라이트 센. 왜냐면 이거 가지고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라이트 센도 같이 뽑아줄 건데 라이트 센에 있는 문제는 가능한 한 끝까지 전부 다 풀고요. 센에 있는 거는 만약에 상난이도 그러니까 B단계에 있는 상난이도가 만약에 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상난이도는 일단 개별적으로 빼기 바랍니다. 되는 친구는 그냥 다 풀어도 좋아요. 그리고 C단계는 좀 많이 어렵죠. C단계는 다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예 그냥 손 안 대도 상관없어요. 아이! 이쪽밖에 없네. 자리가. 잘 있었어? 어떻게 피곤해서 괜찮아? 이해는 돼? 잠이 와서 그런 거지? 안 돼. 자, 이거는 A는 수렴하잖아요. 따로 계산해도 되지. 그럼 리미트 마이너스 플러스이지. 얼마예요? 응? 따로 계산 가능하지. 얼마예요? 그치.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걔는 그냥 플러스이지.
왜냐면 변화 없으니까. n이 없으니까. 답이? 그치. 괜찮은 거야. 밑에 것도 없다. 아, 우리 지금 이거 어떡해. 잘했어요. 그죠? 다 써도 상관은 없기는 했는데, 그죠?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따로 계산 가능하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따로 계산 가능하느냐? 그죠? 아까 이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극한의 성질 묻는 거. A에는 2로 수렴하고요. B에는 -3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항이 지금 두 개잖아요. 두 개 따로따로 본다 그랬을 때 얘는 그러면 AN 2로 수렴하는 애고 얘는 그냥 2고 그러면 따로 계산해도 되겠네. 그렇죠? 각각 수렴하는 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계산은 앞으로 빼도 돼요.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 근데 얘는 어차피 n이 없기 때문에 리미트를 쓰나 안 쓰나 의미가 없어요. 괜찮죠? 그 미세한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안 써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때 6 값이 지금 2로 수렴하니까 -2 플러스 2. 그냥 빵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들어간다면은 어차피 A는 수렴하죠. 그러면 4배 해봤자 어차피 8로 수렴할 거예요. B에는 -3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9로 수렴하겠네요. 사실 그래서 그냥 8 더하기 9에서 그냥 17로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아직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따로 계산하자. 수렴하니까. 그렇죠? 수렴하니까 항별로 따로 계산하자. 곱셈도 따로 계산해도 된다. 나눗셈도 따로 계산해도 된다. 분모형만 아니면.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4배의 리미트 AN 빼기 3배의 리미트 BN. 다시 한번 2, 얘는 -3. 그래서 4, 2, 8 -3, -3 곱했으니까 그냥 +9. 그래서 그냥 17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곱셈도 되더라. 그쵸?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 미안해, 글씨체는 내가 좀 날라다녀. 자, 얘는 지금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그냥 싹 다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2구나. 자, 얘도 나눗셈 따로 계산해도 되더라. 그쵸? 그래서 얘는 3분의 2는 그냥 빼고요.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이라고 써줍시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3, 요게 지금 2. 얼마예요? -9분의 4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13번도 되나요? 무한 들어갈 때 5bn분의 an제곱 빼기 7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bn, an 다 수렴하니까 다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an제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얘는 an 곱하기 an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an끼리도 그냥 다 나눠서 줬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리미트 an 통째로 제곱으로 가도 되는구나. 괜찮죠? 다 따로따로 나눠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얘는 리미트 an 통째로 제곱 빼기 그냥 7로 보면 되는구나.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bn -3 그래서 -15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an 2의 제곱 4 빼기 7 그래서 -15분의 -3이니까 미안해, 답이 5분의 1로 나와요. 5분의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참 애매하구만. 14번부터 21번까지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다. 미안해. 지금 우리가 3시간 반 11시 반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보통 나는 한 2번 정도 한 번만 쉬면은 안 되겠지? 한 번만 쉬면 안 되겠지?
그러면 뭔가 눈으로 때릴 것 같은데 두 번 쉰다고 친다면 1시간 10분 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1시간 10분 정도 하고 10분 쉬고 어떻게 되지? 나머지가 50분이 되잖아. 안 되겠다. 1시간 하고 10분 쉬고 그렇죠?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하고 12시 40분까지 하고 1시 40분까지 하고 1시 50분부터 2시 50분까지 하면 10분이 남네. 그러면은 1시 50분까지 하고 아니 대충 비슷하게 이거 딱 맞아 떨어지게 하진 않을 텐데 2시부터 10시까지 10시? 10시면 안 되지 3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나마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쉬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애매해. 아니 사실 더 빨리 풀어야 돼. 근데 지금 졸리면 안 돼요. 졸리면 안 돼. 알았어. 일찍 와야 되고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10, 20